다시 읽는 고사성어 4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잘 쓰는 금상첨화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상첨화. 네, 글자가 금자와 첨자는 조금 획이 좀 많습니다. 네. 자, 금은 비단을 뜻합니다. 비단금. 우리나라를 얘기해서 금수강산이라 그런 얘기할 때 쓰는 금입니다. 비단. 그리고 위상이다. 첨은 더한다. 첨가한다. 할 때는 더할 첨이에요. 화는 꽃화예요. 비단 위에, 비단도 아주 보통 비단이 아니에요. 이 금자가 들어갔습니다. 금실로 놓은 비단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비단이 좋은데 그 위에 꽃을 얹어 놓는다 하면 굉장히 좋은 것 위에 다시 또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단금은 보면 쇠금자와 이렇게 비단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글자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뜯어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백입니다. 발음은 백이고, 백이라는 것은 발음도 되고 희다는 뜻이 있죠. 흰 천이란 뜻이죠. 수건근은 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단을 얘기한다. 흰 비단을 얘기한다. 흰 비단을 금실로 이렇게 수를 놓은 그렇게 딴 비단을 이 금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상은 위다. 첨은 더한다는 뜻인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더한다 이렇게 되겠죠. 화는 꽃이다. 초두머리 풀초에 될 화입니다. 옛 사람들은 풀이 변해서 꽃이 된다. 풀에서 꽃이 나온다. 이래서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사전을 찾아보니 막 글자 그대로입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 놓는다. 보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비단이 좋은 비단이 있는데 그 위에 꽃을 놓는 것과 또는 좋은 비단에 꽃으로 된 꽃수를 놓는다. 막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단지 그러한 상황보다는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자꾸 겹친다, 더한다. 그것을 금상첨화라 하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야, 금상첨화야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이제 옛날부터 써내려온 중국의 속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담으로 된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글을 지을 때 많이 인용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이 말이 나온다. 왕한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이용해서 이제 글을 지을 수 있겠죠. 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은 송나라 시대에 아주 정치가고 문장가고 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곳에 잔치에 가서 적극적으로 시를 지었다. 그걸 적극적으로 보고 지은 시를 지었는데 여기에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이 사실 조금 우리가 막 기초적인 한자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풀어 설명하기에는 막 시간도 들고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해석은 제가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 것이어서 꼭 정확한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 정경을 보면서 풀이한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한글로 보면 강은 남원의 기슭을 서쪽으로 흐른다. 남원이라는 것은 이제 남쪽에 있는 큰 정원을 얘기한다. 남원이란 이름의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또는 보통 명사로서 남쪽에 있는 정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남원을 고유명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강은 남원의 기슭을 서쪽으로 비껴 흐르고 수정 같은 바람결에 이슬이 참 곱구나. 문 앞에 버들은 도연명의 집이런가. 여기에 도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령은 도연명. 도연명은 또 중국의 아주 유명한 문장가죠. 이 도연명이 문에 자기 집에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오류 선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아마 버드나무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드나무를 보니까 도연명의 집과 같다. 막 그런 것인데 왕한석은 도연명보다는 상당히 후대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막 그 글을 좋아했든지 아주 숭상하는 흠모하는 그런 선배 선인 작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물가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오동나무에는 총지집의 나무인가. 총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아닌데 이 사람이 총지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기 집에 우물 앞에 오동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오동나무가 또 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내가 총지의 집에 와 있는 것인가. 이 두 도연명과 총지는 다
왕한석보다는 상당히 앞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잔치에 가서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전경을 늘어놓으며 도연명과 성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겠죠. 잔을 거푸 기울이니 고운 노래소리 비단위의 꽃이로다. 여기에 이제 금상첨화가 나옵니다. 여창 잉천 금상화. 여창 고운 노래소리가, 자, 술도 많이 먹는데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운 노래소리가 들린다. 풍류가 들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단에 꽃을 놓은 듯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와 있는 것이 마치 무릉도원의 주연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취해 있으니까 이 흐르는 강물 따라 붉은 노을 가득하리라, 막 이런 대략 이런 뜻의 의미의 시를 지었다. 해석은 제 나름대로 한 것이므로 여러분도 한번 글자 한번 따져보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 더한다, 금상 비단 위에 더한다, 무엇을 꽃을 더한다. 그래서 금상첨화란 말이 쓰여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비단금자는 이 비단금이에요. 금색 실로 짠 비단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비단 백자가 있었어요. 이것은 흰 백자와 수건 건이죠. 그래서 흰 천이다, 하얀 비단이다. 이것은 희게 누인 명주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 쇠금자를 더해서 발음과 함께 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와서 금색 실로 짠 비단을 뜻하는 글자다. 우리가 백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역사에 보면 1801년에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을 때 황사영이라는 분이 조선의 어떤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주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하죠. 이것이 이제 황사영의 백서예요. 제가 찾아보니 가로가 62cm, 세로가 38cm,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122행으로 12,000자가 적혔어요. 원고지로 보면 60장이 넘습니다. 깨알같이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지금 로마 교황청에 아마 보관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이 백서라는 것이 이 비단에 쓴 글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백은 우리가 폐백, 결혼할 때 폐백을 드린다 할 때 그때도 쓰는 백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이 백자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첨자는 앞에 이렇게 더할 첨자라고 했습니다. 더한다. 근데 이것은 글자를 뜯어보면 이 글자에 삼수가 붙은 것인데, 이 첨자는 욕보인다, 더럽힌다, 뭐 그런 첨이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이렇게 사용된 낱말을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단독으로는 뭐 많이 쓰이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글자를 뜯으면 하늘천과 마음심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마음심이 발로 쓰인다거나 아래쪽에 쓸 때 마음심이 이렇게 변한 글자이죠. 위의 글자는 사실은 지금 현재 글자를 보면 이렇게 요자 비슷하지, 일찍 죽는다, 요절한다 할 때 요자입니다. 그렇지만 옛 글자를 보면 하늘천과 닮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너르고 평평하다, 평평한 마음이다, 얕은 마음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욕보인다, 더럽힌다라는 별로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삼수를 더해서 이것은 이제 더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강물이 범람한다, 물이 넘치면 고르게 쭉 퍼지죠. 그래서 얇게 바른다, 거기에서 더한다는 뜻이 생기고, 또는 뭐 식사를 더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더할 첨의 된 그런 사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첨은 상당히 많이 쓰죠. 첨가한다, 첨부한다, 첨삭한다, 별첨이다, 뭐 많이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첨자가 좀 글자 모양이 좀 까다로운 글자입니다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화자는 금상첨화 할 때 화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될 화자가 들어가서 재화를 뜻할 때 이렇게 조개패가 들어갔으므로 재화화죠. 여기에 가죽이 들어가면 가죽신을 뜻합니다. 신발, 단화 할 때, 장화 할 때 쓰는 그런 가죽이 들어가면 신을 얘기한다. 비슷하게 이제 비단 금자를 써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금이 환향이다, 이렇게 되겠죠. 비단 옷을 입고 환향, 고향으로 돌아간다. 객지에 나가서 출세를 해서 이제 내가 정말 잘 됐다 그랬을 때 정말 그럴듯하게 차리고 고향 가는 것을 금이 환향합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출세하여 고향에 들어온다. 이것도 항우의 스토리에서 사실 나오는 것이에요. 항우가 한참 잘 됐을 때 자기 고향 행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이제 금이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금이 야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말도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간다.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가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별로 보람 없는 행동을 자랑스럽게 한다. 비단 옷을 입었으면 잘 보이도록 대낮에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옷은 비단 옷인데 때는 밤이다. 그러면 아무도 잘 몰라주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 비단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얘기해서 금수강산이죠. 비단으로 수를 놓았다.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 같은 그런 땅을 금수강산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 금상첨화는 좋은데 또 좋은 것이 더하는 것인데 반대로 나쁜데 나쁜 것이 또 더해지는 것. 엎친데 엎친데 겹친다 할까요? 그런 얘기죠.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 것이다. 설상, 눈 위에 가상, 또 이것은 설입니다. 눈이 내리는데 다시 서리가 온다. 그렇어요. 눈이 내리는데 서리가 오는 것은 금상첨화보다는 좀 더 굉장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눈이 오고 서리가 붙여봐야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설상가상 많이 쓰죠. 금상첨화, 설상가상. 네, 오늘 금상첨화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